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새해 첫 주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나스닥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지수 15,600선 아래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4,670대 넘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도 하락한 뒤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1,793이고요. 테슬라가 3% 하락을 하면서 1,000슬라에 다시금 가까워져 오는 모습이고요. 코인베이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도 42,000선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하락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몇몇 알트코인들이 조금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워레저와 엘프, 체인링크, 코박 토큰을 비롯해서 폴리곤과 폴카닷, 이더리움들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만 보자면 비트코인 현재 지금 21선이 하락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 추세를 판단하는 지표인 MACD 선도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상대 강도 지수 RSI도 지금 현재 과매도 국면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저가 매수 적기인지 약세장 진입인지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네, 비트코인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인 약 69,000달러에서 40,000달러까지 좀 하락을 한 뒤에 지금 좀 새해 들어서도 10%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월 효과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비트코인 급락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12%에 달하는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채굴 허브인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로 채굴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투자 심리를 가리키는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10을 기록했습니다. 극단적 공포 단계인데요. 이 지수가 10을 기록한 건 지난해 7월 21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했던 중국 때문에 30,0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한편 최근 비트코인 급락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세를 예측하는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도 트위터에서 지금이 최적의 매수 적기다라면서 비트코인을 바닥 매수하자라는 100비트코인을 더 구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도 최근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때때로 가장 좋은 매수 시기는 침체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적절한 때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하지만 2018년 비트코인 하락장을 예고했던 이 유명 분석가인 피터 브렌트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또 월가 출신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가 최근 비트코인이 포물선 상승 추세를 벗어났다,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좀 떨어지는 칼날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칼날이 떨어져서 땅에 박힌 뒤에 좀 우리가 바닥과 지지 라인을 확인한 뒤에 다시금 칼날을 뽑아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리플이 비트코인 급락과 SEC 반격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 현재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네, 리플이 지난 일주일 동안 8%가량 하락했습니다. 리플 최근 이 비트코인 급락세와 SEC의 반격에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EC와 소송 중인 리플 측은 현재 이 리플이 증권에 포함되고 XRP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다라는 이 SEC 측의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이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SEC가 지난주에 리플의 이 방어 논리를 반박하는 논리를 표하는 새로운 문건을 제출하면서 리플 측이 지금 현재 좀 곤경에 빠진 모습인데요.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뉴스BTC는 리플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 리플이 승소를 해서 리플이 대규모 랠리에 들어가서 앞으로 3.4달러 넘어서 두 자리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그때 당시 예측은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를 고려하지 못한 수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플이 소송이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슬픈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정말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이 정말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인데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체인링크가 33% 급등한 이유, 올해 디파이와 오라클 강세, 체인링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가 지난 일주일 동안 10에서 20%가량 급락을 했지만 체인링크는 33%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미 주식 전문 매체인 모틀리플은 체인링크 토큰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디파이 공간이 계속 빠르게 커지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인링크에 주목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대부분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시작 자체가 좀 불안정한 모습이었지만 체인링크는 2022년 최고의 암호화폐 선택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2021년 오라클 네트워크의 성장 궤도가 우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나 이 모멘텀 기반 랠리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켓 애널리스트인 미카엘 반데포프도 올해 체인링크가 디파이와 오라클 네트워크 분야에 리드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디파이 섹션에서 강점과 지속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체인링크 가격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디파이 시즌이 강세를 보인다면 여기에 따라서 큰 상승을 보일 것이고 19.5달러보다 높은 저점을 만든다면 다시 고점에 도전을 해서 33달러를 넘기면 새로운 추세에 돌입을 하고 그때는 77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최근 또 이 덱스인 애그리게이터 오픈오션이 체인링크의 키퍼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지정가 주문이 가능해집니다. 체인링크 키퍼는 이 스마트 컨트랙의 안정성과 자동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체인링크 저희가 지난주에 은사님과 함께 매수해볼 코인으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2부에서 은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